저희 막내 아이가 비타민을 먹질 않아요. 애엄마가 아무리 먹이려고 노력을 해도요, 비타민을 먹일 때만 되면 애엄마랑 애랑 완전 둘이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가 비타민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제품들로 갖가지로 다 바꿔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와이프랑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애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비타민을 아이스크림처럼 얼려서 한번 줘보자. 얼린 비타민을 가지고 비타민 아이스크림 먹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타민을 너무 안 먹으려고 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애가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서 저희가 말릴 정도예요. 저는 이것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죠. 영업사원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구장창 본인의 재능으로만, 본인의 말로써로만 고객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는 억지로 아이에게 비타민을 먹이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고요. 시스템이라는 건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서 아이가 알아서 먹도록 만드는 거, 고객이 스스로 사고 싶도록 방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24살 때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찍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들이 너무 난해한 거예요. 처음에는 책을 보면서요, 이걸 나한테 적용시켜보자,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원리에 대해서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스템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지금에서야 저 스스로 정의를 내렸고요. 저는 예전에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한 비밀을 지닌, 어떤 비법을 지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스템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시스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규칙이에요. 내가 정한 규칙만 정확히 지키신다면 대표님들은 이제부터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수월하고 그 작은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얼마나 폭발적인 효과가 나는지 스스로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모든 영업사원들은 1인 기업가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와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날의 기분이 태도가 되고 그것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영업사원들의 아주 큰 문제죠. 그리고 활동 시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퇴근도 굉장히 빠르죠. 제가 예전에 저희 직원들 6시에 칼퇴근하는 걸 보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죠. 야, 공무원들보다 니네가 훨씬 낫다. 쉴 거 다 쉬고 낮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6시에 칼퇴근하고 정말 웬만하면 공무원보다 나아.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영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이걸 스스로 어겼을 때는 나에게 엄청난 페널티를 주겠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 규칙을 어기면 내 스스로 영업을 그만둬버리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요, 직원들이 단 1분이라도 지각하면 10만 원씩 벌금을 냈고요. 그 벌금을 모든 직원들이 나눠 갖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영업사원들이 지각을 하도 많이 해서 맨날 불러다 놓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요.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무조건 10만 원, 1시간 늦으면 20만 원, 2시간 늦으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매겨버리니까요, 지각률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뭐 노동법 위반이나 너무 불합리한 조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싫은 사람은 저희 회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회사의 규칙이고 저희 회사의 시스템인 겁니다. 저는 예전에 보험 영업을 하면서 100만 원 밑에 계약은 해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이 이걸 하면서 이거 너무 비싸니까 깎아달라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했던 반론법은 단순합니다. 대표님, 이게 저희 회사의 규칙이에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저랑 계약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더 저렴하게 하는 사람들 불러다 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이랑 하세요 라고 했어요. 나와 계약을 하고 싶으면 지금 이 금액을 들어야 된다. 그게 싫으면 계약 안 하면 된다. 간단하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말하는 시스템, 규칙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영업이든 사업이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효과는 엄청나니까요. 예전에 제가 영업을 하면서 저의 노하우 중 탑클래스, 가장 원을 뽑는다면 저는 소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영업을 하면서 항상 지켜왔던 규칙은 이겁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그날 내가 만났던 고객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가지고요, 몇 월 며칠 날 어떤 고객을 만났고 이 고객이랑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했고 왜 계약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날짜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저는 고객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연인들이 쓰는 러브 스케줄 뭐 이런 어플을 보면 한 달, 100일, 200일, 300일, 1주년, 생일 이런 것들을 날짜별로 쫙쫙쫙 챙겨
챙겨주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플을 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고객을 한번 관리해보자. 내가 고객 관리를 너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전화하고 싶을 때 하고 안 친한 고객들은 그냥 패스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엑셀로요 그 날짜에 따라서 그날 표기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걸 넘어서 어플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어플에 내가 이 고객에 대해서 저장만 해놓으면 날짜 알림만 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고객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거나 아니면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고객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을 관리하니까요 소개율이요 기존에 관리하는 것보다 3배, 4배 그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기존에는 내가 소개를 받기 위해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고객한테 대표님 요새 잘 지내시죠? 아 요새 저 너무 힘들어요. 소개 좀 많이 시켜주세요. 주변에 또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았어 한번 해봐 줄게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끊었던 고객들이 날짜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친분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표님 혹시 주변에 대표님처럼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로 지원금이 많은데 받으실 그런 주변 분들 없으신가요? 하면 알아서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요 거기 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요새 상황 어떠세요 하면 다른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그럼 그분 연락처 좀 한번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 대표님 한번 전화 걸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소개를 유도해버렸어요. 이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저의 영업을 탑클래스로 끌어올려준 저의 소개 시스템이고 고객관리 시스템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30일, 100일, 200일, 300일, 1주년, 생일 1년에 딱 이렇게 6번만 챙기자. 이것이 저의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제 어플이요 시장으로 나갔을 때 정말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영업의 노하우라는 건 어마어마한 비책, 비법, 기적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단순, 명료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내 것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영업에서 승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고객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이걸 시키고 어떤 걸 알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영업사원들은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구나. 이것이 제가 내린 정답이었습니다. 1년에 6번이에요. 명절까지 하면 1년에 8번입니다. 그것만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감동받더라고요. 그 얘기는 즉슨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1년에 8번도 고객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문자를 하나 덜렁 보내고 말죠. 그리고 고객 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고객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건 규칙입니다. 내가 이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과 규칙. 한번 귀찮다 그냥 내일 하자 됐어 이 고객은 패스 알람이 울렸는데 이 고객은 나랑 안 친한데 뻘 좀 한데 하나 패스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씩 예외 사항을 두기 시작하면 그건 시스템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냥 기존처럼 영업하는 그 수많은 영업사원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 실적도요 저기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겠죠. 제가 롤렉스라는 명품 시계를 사고 싶은데 백화점에 가서 1000만원짜리 롤렉스를 보면서 딱 10만원만 깎아줘라. 그럼 지금 바로 사겠다. 10만원 깎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1000만원짜리 사는데 기분 좋게 빼줘라.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억지를 써도요 거기서는 10만원을 빼주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절대로 가격 흥정을 하지 않겠다는 롤렉스의 규칙 시스템이니까요. 당장 이 한 번의 시계를 팔기 위해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래 한 번 예외를 두지 뭐 당장 산다는데 10만원 내 수당에서 빼줘버리지 뭐 이렇게 예외를 두는 순간 규칙은 붕괴되고 시스템의 붕괴를 뜻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만든 이상 절대적으로 지키세요. 단 하루의 예외도 두지 마시고요. 지금 대표님에게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만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고객들을 어떻게 개척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만들어내세요. 나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이 멘트, 이 레파토리는 상황별로 몇 개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을 때는 어떤 선물을 주고 며칠 뒤에는 필수로 방문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다시 한번 한다. 이런 것들 정확한 규칙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제가 꼭 필수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나라의 많은 영업사원들은요 일괄적으로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한 주가 시작이네요. 특히 명절 때 같은 데 되면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이런 식의 이름만 바꿔서 일괄적인 문자를 보낸 영업사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고객 관리 어플들도 많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걸 쓰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내가 고객이 있으면 2,000명이 있겠어요? 3,000명이 있겠어요? 뭐 그렇게 고객을 많이 관리하는 직종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하루를 빼서라도요 고객들한테 정성 들여서 문자나 카톡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돌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 10,000명이다. 그러면 문자를 한 50개 정도 만들어서 분류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꼭 일괄적으로 그렇게 보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방법은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저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보내는 사람들은 다 차단시켜버려요. 왜?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이 관리하는 수많은 어장관리 고객 중 한 명이고 싶지 않거든요.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당연한 심리가 깔려있는 게 바로 저니까요.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짓을 내 고객들에게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원칙 중에 하나고요. 저는 저만의 이런 시스템을 몇 가지씩 쌓았기 때문에 확률은 조금씩 올라왔고요. 그리고 결국엔 탑 클래스 상위 0.1%의 성공한 영업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비타민을 먹지 않던 저희 아이가 하루에도 몇 개씩을 비타민을 먹게 만드는 거, 엄청나고 거대한 방법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비타민을 얼렸다는 그 작은 거 하나로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건 아주 단순하고 귀찮지만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럼 당신은 지금부터 아이에게 억지로 비타민을 먹이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비타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